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5월 1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달러 차트, 그리고 시총 차트, 그 다음에 이제 숏 차트 이렇게 보고요. 바로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달러 차트를 볼 건데, 일단 지금 8,130불, 지금 현재 이제 7,940불이고요. 이 8,130불, 8,200불, 이 하단 채널의 중심선까지 닿은 상태에서 지금 약간 횡보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비트코인은 이제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 건지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면, 먼저 이제 지금 20주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20주 이평선이, 빨간색 20주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고, 50주 이평선은 이렇게 각도를 좀 줄여가면서 완만하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2주 정도 뒤에 이게 골든 크로스가 날 수 있어요. 골든 크로스 날 수 있고, 그럼 이제 이렇게 2015년도 10월달 보시면 골든 크로스가 나고 그 다음 주에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하락률을 보면 이 윗꼬리부터 저점까지 확인한다고 하면 37% 빠졌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하락, 이 8,200불 하단 채널의 중심선부터 이 골든 크로스가 나고, 골든 크로스가 난 이후에 50주와 20주 이평선이 만나는 지점, 지금 한 5,300달러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빠질지, 이 올라오고 있는 20주 이평선, 지난번에 이제 그때 그 일목에서 기준선이 이제 5,800, 그리고 이제 5,250 정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5,800에서 5,250불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율을, 수익률을 계산해 본다라고 하면, 여기 8,200달러에서 하락률이 지금 50주 평선까지 빠지면 33%예요, 비트가. 그래서 지금 이때 2015년도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하락했던 그럼 이제 비율과 비슷한 비율로 이제 빠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뭐 여기서 그러면 이제 H채널이 빠진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무조건 하락을 하냐 비트코인이, 그거는 뭐 그렇게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은 거지, 이게 무조건 또 여기서 무조건 조정이 있다라고 또 단정을 지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이제 확률적으로 높다라고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숏 차트 설명드리는 것도 댓글 중에 숏을 뭐 치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서 숏을 안 쳤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또 숏을 언제 또 치면 좋을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이렇게 마진 거래라든가 레버리지 이용한 거래는 하지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그걸로 만약에 여러분이 수익을, 진짜 나는 트레이딩을 잘해서 수익을 잘 낼 수 있다, 남들보다 압도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에서 그냥 홀딩해서 쭉 끌고 가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굳이 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100번 먹다가 한 번 당할 때 깡통 내는 거예요. 마진 같은 거는, 마진이나 레버리지 거래 하시는 거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확실하게 그런 승률이 높은 트레이더라고 하면 하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는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워낙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하게 됐을 때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시장인데, 굳이 뭐하러 여기서 피곤하게 그런 그 트레이딩을 하느냐, 뭐 마진 거래, 레버리지 거래를 뭐하러 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일단은 또 이걸 가지고 여기서 숏을 내가 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 이제 말씀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여기서 매매는, 제가 권장하는 매매는, 저는 일정 부분의 비트코인, 그것도 홀딩 물량은 지켜주면서, 왜냐면 그냥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조정 없이 세력이 마음이에요, 사실. 이번에 너무 많이 숏을 치니까 개인들이, 그럼 이번에 그냥 여기 채널에 중심선까지 올려버리자, 올린 다음에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라고 하면, 내가 이거는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고, 결국에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내가 다 커버할 수 있다, 트레이딩을 통해서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안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조정은 이제 이렇게 예상,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빠질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2015년도 이때 이제 조정받았던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조정받았던 그 조정률을 본다라고 하면 그 정도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가 2017년도 3월 위치랑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채널 하단 채널의 중심선 닿고 20주 이평선 올라오고 있는, 이때는 이제 뭐 이미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난 상태에서 계속 50주와 20주 이평선이 약간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뭐 그런 골든 크로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20주 이평선 올라오고 있는 20주 이평선까지 조정을 줬습니다. 이때도 조정률은 조정받은 거는 보시면 33%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20주 평선이 올라오면서 일단은 저는 이제 20주 평선은 깨지 않을 거다. 물론 터치는 할 수 있겠지만 20주 평선은 깨지 않고 20주 평선이 올라오는 20주 평선 맞고 이제 반등을 할 거다. 비트코인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만약에 이런 매매 굳이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3주 하락하고요. 그 다음에 3주, 4주, 5주 됐을 때 바로 올라와요. 그럼 총 8주니까 2달 만에 지금 비트코인 뭐 8,200불이라고 하면 이 8,200불 자리까지 2달 만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내가 이거에 대해서 보세요. 내가 때려서 여기서 매수해 빠진다는 보장, 100% 보장도 없이 매도를 했다가 전량을 매도했다가 안 빠지고 그대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냥 물량만 털리는 꼴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홀딩 하시는 걸 권하고,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홀딩 물량 제외한 물량에서 일정 부분을 매도해서 알트코인,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 이런 지금 이제 비트코인 캐시도 해당되겠죠. 그런 알트코인들로 교체를 해 놓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숏 차트를 잠깐 볼게요. 숏 차트가 지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50주 이평선, 52평선, 51 이평선 닿기 전에 여기 일단 이때 약간 지지받았던 라인이어서 지금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일단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서, 조정을 추가적으로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이 숏 차트도 올라와서 지금 보시는 이 저항 라인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 저항이 지금 또 21 이평선이 지금 꺾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조정을 숏이 증가하면서 비트코인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이긴 하다. 어찌됐든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21 이평선 맞는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서 21 이평선 맞고 이제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N자 하락을 할 확률이 높아요.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빠지고요. 예, 갑자기 잠깐만요. 네, 여기서 하락이 나오고 반등하고 그 다음에 다시 N자 하락, 이런 식으로. 그 이후에 이제 51이평선에서 51이평선 올라오니까 여기서 이제 좀 반등이 나오다가 뭐 빠지던가 아니면 그냥 깨고 내려가든가, 예,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단 숏 차트는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도 뭐 제가 어디까지나 또 이걸 가지고 또 지금, 왜냐면 이렇게 뭐 비트맥스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거를 또 너무 참고하셔서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 드릴까 말까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 드리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제가 이런 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해도 비트맥스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일단 저한테 조언을 구해서 어떤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저도 안 하는데, 굳이 저도 이제 비트맥스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저도 이제 깨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방향성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저도 안 하는데 굳이 이거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저는 안 해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시총 차트를 볼게요. 시총 차트는 지금 이제 시총 차트와 비트코인 차트를 계속 이제 같이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총 차트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알트코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오전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지금 이제 2,300억 불이고요. 하단 채널의 중심선까지는 아직까지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한 700억 불에서 800억 불 정도, 700억 불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여기 끝까지 올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 3월 6일 이후에
이렇게 시총이 흔들리잖아요.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변동폭이 큽니다. 근데 아래 꼬리를 달고 이 시총이 올라왔다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고 비트코인 조정 받으면서 알트코인들은 그 이후에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같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알트코인들은 다시 올라와줬어요. 올라와줘서 여기서 이제 이 시총 차트가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단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 주에 흔들리고 그 다음부터는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시면 주봉으로요. 1, 2, 3, 4, 5, 6, 7, 8 그러니까 8주 2달 뒤에 보시면 이 이평선을 넘어가요. 그래서 아까 비트코인 차트도 2달 조정받고 그 다음에 전고점 그 하단 채널의 중심선을 넘어서 넘어갔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러면 이 얘기는 뭐 그 지금 시총 차트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결국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때 알트코인들은 조정을 받지 않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알트코인들은 조정을 받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않을 확률이 높고 오히려 비트코인 올라가면서 추가적으로 알트코인들도 따라 같이 올라가줘서 이렇게 채널 중반부까지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조정폭은 굉장히 커요. 물론 이제 이 채널 중반 맞고 여기서 보시면 한번 아래 꼬리 윗꼬리 길게 달리고 흔들죠. 흔들고 그 이후에 여기서는 조정을 많이 받습니다. 자, 이따 이 부분을 베티서님 질문하신 내용하고 같이 맞물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서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홍익님이 써주셨어요. 박홍익님이 써주셨고, 지금 이제 질문들이 어떤 질문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냐면, 리플을 매도를 했는데 지금 이제 생각했던 것만큼 안 빠진다. 그래서 지금 다시 사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한 3분 정도 이제 보였습니다, 댓글에서. 그래서 일단 제가 박홍익님 써주신 내용을 먼저 읽어보고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한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 현재 리플, 이오스 두 개 코인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비중은 리플, 이오스 3대1의 비율로 갖고 있습니다. 리플은 워낙 무거워서 비트에 따라서 잘 움직이는 이오스를 들고 있는데, 리플 뭐 그러니까 이걸 무겁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어요. 무겁지 않다. 무겁다라고 하면 비트가 더 무겁잖아요. 시총이 더 무겁습니다. 비트가 안 올라가야 되는데, 비트 올라가시는 거 보시면 50주 이평선만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도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주 이평선 주봉상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리플도 마감하게 된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큰 상승을 할 수 있다. 비트코인처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가 8K 부근에서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알트를 정리하고 밑에서 잡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지니고 가도 될지요? 항상 멘탈 관리가 중요한데, 마이너스가 떴을 때 제 영상 예상 가격을 보고 마음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나중 상승 가격을 생각하면 지금 이 가격은 아무것도 아닐 거지만 쫄리긴 하네요. 얘기해 주셨는데, 벌써 이게 제가 봤을 때 뭐냐면, 내가 이거에서 빠지는 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감수하기 싫다라고 하면 전 정리하셔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서, 내가 지금 제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올라도 좋고 빠져도 좋고 제자리에 있어도 좋은 이런 포지션을 항상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리플이든 이오스든 지금 올라왔잖아요.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한 상태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안 팔았어요. 안 팔았는데 여기서 한 20% 조정, 지금 올라온 거 생각하면 뭐 10% 20% 조정은 장중에도 순식간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난 이거 빠지는 게 너무 싫다, 스트레스고 뭐 못 견디겠다 라는 마음이 드시면 그 부분에서 빠져도 어느 정도 기분 좋을 만큼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또 올라가서 또 마음이 조급해진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올라가는데 너무 많이 팔아서 마음이 조급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홀딩 물량을 지켜줘야 되겠죠. 저는 이제 그 홀딩 물량을 최소 지금은 하단 채널에 아직 4분의 중심선도 넘어가지 않은 그런 자리라고 하면 적어도 7, 80%는 홀딩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각각 이제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긴 합니다. 뭐냐면, 나는 대만족이다, 지금 이 수익이면, 그런 분들은 팔고 나가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팔고 나갔는데 막 리플이 여기서 1,000원, 2,000원 가는데
못 참겠어, 이거를 못 참겠어 따라 들어갈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러면 남겨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남겨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근데 나는 지금 마음 같아선 다 팔고 나는 더 올라가도 난 눈 하나 꿈쩍 안 할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라가는데 마음이 갑자기 조급해지고 포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따라가서 사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 것 같다. 그 여러분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세요. 리플이 막 올라가는 거 한번 상상해보세요. 1,000원, 2,000원 넘어갔을 때, 내가 리플 다 정리하고 나서 리플을 1,000원에 다 정리하고 나서 내가 500원에 600원에 다시 매수 깔고 기다렸는데, 기다려도 난 끝까지 안 와도 난 상관없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지,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 정리하셔도 되는 거고, 그런 마음이 안 들고 내가 조급해서 또 따라갈 것 같다 라고 하시면 홀딩 물량은 당연히 남겨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구독자분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늘어서 어떻게 보면 더 제가 어떻게 보면 이거를 다 제 기준에 맞춰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 뭐냐면, 각자 여러분들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준을 세우시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도 좋고 빠져도 좋고 제자리에 있어도 좋은 그런 포지션을 내가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랐을 때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빠졌을 때 상상 한번 해보시고, 야, 빠졌을 때 지금 예를 들어 리플이 500원에서 400원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내가 얼마만큼 스트레스 받을 건지, 스트레스 안 받는다 라고 하면 그냥 홀딩 하셔도 되는 거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일정 부분 안 받을 만큼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끔 기준을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지금 계속 해주고 계신데, 그리고 일단 일정 부분 분할 매도하셨다, 매도하셨는데 지금 다시 사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그럼 벌써 그 매도된 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도를 할 때, 매도를 하고 여기서 그냥 채널 상단부까지, 그냥 뭐 비트코인이 1억까지 가든 리플이 뭐 10,000원까지 가든 나는 상관없을 물량만 매도를 하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지금 매도한 다음에 여러분이 저한테, 지금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420원에 매도했는데 지금 이제 뭐 얼마죠 리플이, 뭐 500원이다 500원에 사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개수가 줄겠죠 당연히. 물어본다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드리겠어요? 그건 답변하기 힘든 겁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지금이라도 다시 사세요 라고 했는데 450원까지 빠지면, 괜히 H채널 말 들어서 괜히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손해봤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선 조언을 해드릴 수 없고, 제가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지금은 타이밍에선 알트코인으로 교체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나중에 제가 만약에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채널 상단부 채널에 한 4분의 3 지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하고 뭐 한 지금 채널 상단부라고 하면 채널 현재에서 한 뭐 35,000달러 되겠네요. 35,000달러까지 올라와서 제가 여기서부터는 우리 일정 부분 매도를 해보자 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매도를 35,000달러에서 제가 뭐 한 30% 매도를 하자 해서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현금화했어요. 알트코인으로 안 바꾸고 현금화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때는 뭐냐면 나머지 70%가 그러니까 30% 매도하고요, 아니면 50%를 매도하든 뭐 매도한 다음에 여기서 이 비트코인이 채널 상단부인 6만 달러, 잠깐만요, 6만 달러 맞나요? 지금 자리에서 채널 상단부인 6만 달러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후회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반을 팔았어도, 반을 35,000달러에 팔았어도 상관없다 이런 마음에서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면 팔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팔고 나서 올라가면 이제 더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때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해서 나 50% 벌써 팔았는데 여기서 또 쫓아가서 사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이거는 뭐 잠깐만요, 기본 기능님이 써주신 내용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기본 기능님이 제가 이제 영상을 저 넘어갔나 본데,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때 영상 올릴 때 제가 최근 본 영상에
보겸TV가 제가 이제 보겸 그 구독자거든요. 근데 보겸TV 구독자인데 거기에 이제 보겸 같은 경우는 가족쿠라고 해요. 그 보겸의 어떤 회원분들 가족쿠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나 혼자 산다도 제가 이제 애청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나 혼자 산다 같은 경우는 뭐 무지개 회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H채널 그냥 구독자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이제 불러드릴 어떤 호칭을 한번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시면 제가 그 아이디어 주신 부분에서 몇 개 이제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좋아요 누른 거를 이제 만약에 너무 많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제가 취합을 해서 한 뭐 10가지 정도를 설문조사 지난번에 우리 그 코인리치 독학님이 일단 선정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코인리치 그러니까 암호화폐로 돈을 번 사람을 뭘로 부르면 좋겠냐 해서 그때도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그 코인리치를 했던 독학님이 1등으로 당선이 돼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음료수 커피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벤트를.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도 H채널 구독자분들을 제가 이제 뭐라고, 우리 구독자들끼리 또 뭐라고 이제 부르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디어를 써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뭐 일단 며칠 정도 이제 아이디어를 모아보고 그 모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통해서 1등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응모를 해주세요.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 이용철님이 써주셨고요. 지금 신규로 암호화폐 진입하려고 한다면 비트코인을 사야 할까요? 아니면 대형 알트를 사야 할까요? 비트가 없으니 BTC 마켓은 접근할 수 없으니 알트 살 때 하나 마켓에서 사야겠죠. 예, 똑같습니다. 뭐 원화로 사시든 비트코인으로 사시든 똑같고요. 그거는 이제 뭐 쉬운 김판이님이 이제 알트 오를 타이밍이라 알트 위주로 사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예, 이렇게 해주셨고, DYD님은 성격 차이 같다. 비트를 최소 50% 이상 보유를 권한다지만 막상 이제 그게 잘 안 되죠. 얘기해 주셨고, 일단은 신규 진입을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 하락 30% 빠진다고 하더라도 제 홀딩 물량은 갖고 있는 거예요. 제 홀딩 물량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알트코인들이 올라가고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을 거를 저도 알고 있지만 비트코인 홀딩 물량은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당연히 그 이용철 님도 지금 시장에 내가 처음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트코인 홀딩 물량은 처음에 세팅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비트코인이 내가 50% 전체에서 50%가 비트고 그 중에 이제 20%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교체 매매를 하겠다라는 기준을 세우셨다라고 하면 지금 20%는 이제 알트로 교체가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20% 그러니까 70%는 알트. 근데 그 중에서도 뭐 40은 리플하고 이제 이더리움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30은 비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은 뭐 나머지 30위권 안에 있는 알트코인들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 그래서 알트코인이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어도 비트코인 홀딩 물량은 저는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잠시만요. 다음으로 베티서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베티서님이 제 포플은 리플이 메인이고 두 가지 마이너 알트가 있는데 그 잡것들은 도미넌스상 거의 마지막에 오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마 이제 그 알트코인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을 차트를 조사해 보니까 작년 2017년 불장 때 거의 마지막에 상승을 했었나 봐요. 마이너 알트를 처분하고 비트랑 이더로 바꿨다가 타이밍 눈치 잘 보고 교체하는지 고민이 되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제가 시총 차트 설명드릴 때 잠깐 베티서님 의견하고 이제 같이 해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알트코인 그 마지막 잡알트까지 다 펌핑이 나왔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이때랑 그리고 예, 그림이 보시면 이때랑요. 그리고 이때를 의미합니다. 빠지는 거 하락이 아니라 잠깐만요. 예, 여기로 볼게요. 여기요. 고점,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자발트까지 다 펌핑이 나왔다라는 거는 보시면 시총이 어떤 중요 저항 라인까지 닿았을 때 보통 자발트까지 다 펌핑을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펌핑이 될 때 자발트까지 펌핑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비트코인으로 교체하기보다는 그때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현금화가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비트코인 차트요.
비트코인 차트가 지금 아까 지금 시총 차트 하락 나왔던 이 부분이 6월 12일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도 6월 12일 날 보면요. 2017년 6월 12일 날 보면 비트코인도 이렇게 조정을 받습니다. 여기서 채널 중반까지 올라와 주었다가 지금 20주평선까지 조정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 비트코인의 조정 하락률은 보시면 거의 40% 조정을 받았고요. 시총 하락률은 보시면요 50% 받았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40% 조정받았는데 시총은 50% 조정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알트코인들은 거의 뭐 3분의 1, 최소 3분의 1에서 한 4분의 1 토막 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자발트까지 펌핑이 나왔다 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두세 달 뒤에 자발트까지 펌핑이 나왔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해야 된다.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해서 알트코인을 현금화한 거를, 만약에 암호화폐로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왜냐면 알트코인들은 다 더 많이 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 부분은 현금을 가져가는 것도 좀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채널 중심은 보시는 것처럼 지난 전 고점입니다. 2만 달러예요. 보시면요. 지금 채널 중심선, 이 채널의 중심까지 올라온다. 6월 뭐 앞으로 이제 2달 또는 3달 뒤에 올라온다라고 하면 2만 달러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2만 달러.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시총 차트예요. 시총에서 시총도 마찬가지고요. 시총도 지난번 시총 자리까지 올라오는 거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보시면 비트코인도 채널 중반이 채널 중심선이요. 앞으로 2~3달 뒤에 온다라고 하면 지금 지난 전 고점인 2만 달러까지예요. 그래서 여기 지난 전 고점 2만 달러까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H채널 구독자분들이 정모 우리 할 수 있는 전 고점에 다다른다 라고 하면, 그때는 저는 적어도 최소 여러분들이 투자 금액은 다 현금화, 완전 현금화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때 마법천사님이 투자했던 금액의 뭐 2배 정도 현금화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전략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한 금액이 100이다, 그리고 100이 뭐 이 정도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 적어도 이제 4배에서 한 5배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도에서 여러분들 처음 투자금, 최소한 투자금이에요. 투자금은 완전히 인출, 현금으로요. 인출. 또는 그거 2배 정도 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저는 빼는 게 좋지 않나, 전고점까지 오면. 왜냐면 이제 그때는 비트코인 40%,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한 50% 하락할 수 있는, 알트코인 시총이 50%니까 알트코인은 더 되겠죠. 알트코인 아마 한 7~80% 하락할 겁니다. 그 정도로 하락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느 정도 현금화 전략이 저는 좋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완전 이 채널, 상승 채널의 상단부까지 나중에 왔을 때는, 그때는 더 많이 현금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현금화 한 부분은 20주평선 올라오는 걸 봐서 20주평선 이때 조정 받은 게 보시면 이 하단 채널에 다시 중심선까지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쯤에서 분할로 이제 매수를 다시 해주면 전 될 것 같아요. 이때 분할 매수 한다고 하더라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현금화, 완전 현금화했던, 그러니까 처음 투자금은 아예 인출해서 빼놓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홀딩 물량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홀딩 물량은, 나머지 물량은 홀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됐든 뭐 지금 시총 차트, 그리고 제가 이제 상승장이 시작돼서 요즘에 이제 시총 차트, 뭐 쇼 차트, 비트코인 차트를 계속 이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계속 이제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에 맞게끔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와사비님이 지난번에 이제 공지를 해주셨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공지, 와사비님 공지입니다. 지표 삭제 조치에 대한 추가 계획. 지금 지표가 영어로 올려야 된대요. 그래서 한글로 올린 그 지표가 삭제 당했다고 하셨고, 이거를 지금 영어로 고쳐서 와사비 바이셀 인디케이터, 그리고 이제 전나구 바이셀, 이렇게 개명하고 복구했습니다. AKA는 also known as, 이렇게 일명 이렇게 써주셨고, 제가 이제 부지런히 삭제된 지표들 다시 정리해서 조만간 다시 올려야 할 듯합니다. 앞으로 실시간 용 같은 인바이트 온리 지표들은 제 트뷰 글의 페이지 하단에 신청 폼을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20분만 그때 하기 뭐해서
예, 추가로 신청하신 분들까지 다 사용 권한을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와사비님이 공지 올리셨던 거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김도균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예, 어제 석가탄신이라 절에 가서 밥 얻어먹고 왔습니다. 불교를 믿는 건 아니지만 연례행사격으로 석가탄신일에만 가는데요. 작년에 갔던 곳과 같은 곳으로 다녀왔는데 방문객들이 현저히 줄었어요. 작년엔 주차할 곳도 없었는데 올해는 텅텅 비어서 편하게 주차하고 밥 먹고 왔어요. 국가부도의 날에 나온 여성시대로 보내진 사연엽서 보따리가 오버랩이 됐습니다. 저 같은 일반 월급쟁이는 느끼지 못하지만 석가탄신일에 저를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보아 경기가 안 좋긴 안 좋나 봅니다. 얘기해주셨고, 피터 승주님이 건설업을 하고 계신가봐요. 절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건설 경기도 최악입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아마 지금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물론 이제 회사에 소속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 업무 분야가 한정되어 계신 분들은 잘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회사 살림살이를 또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 우리나라 일단 GDP에서도 그건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실제 개인들은 더 피부로 와닿는 거는 훨씬 좀 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원달러 차트가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원달러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1188원이거든요. 1188원인데 아마 이제 이 원달러 환율로 인해서 아마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결국 이제 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수입해오는 그 물품에 대해서 결국에는 더 비싼 돈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갈 것이고, 우리가 받는 월급은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에서 서민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서민들은 당장 뭐 기름 넣는데 지금 뭐 1,500원 넣다가 나중에 뭐 2,000원, 2,500원, 3,000원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짊어져야 될 어떤 생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그것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겨울 되면 또 난방비도 당연히 따라서 올라가겠죠. 뭐 전기값도 올라갈 겁니다. 다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이제 더 어려운 상황으로 저는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오랜만에 저희 동기들을 만났어요. 제가 이제 ROTC 나와서 이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같이 이제 장례식장에서 동기들 만났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직장인이고 한 명은 이제 군인이었어요. 군인인데 지금 중령입니다.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유시민 씨가 토론회 때 얘기했던 부분만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야, 암호화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정화폐의 어떤 그런 지위를 넘볼 수가 없다. 그리고 국가가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성장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유시민 씨 말대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암호화폐 가격은 빠지지 않았냐, 그 사람이 맞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혀 대응이 아예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서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일정 부분은 조언해서 야, 리플에서 좀 사놔라,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비트코인하고 리플 좀 사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제 먹고 사는 게 빠듯해서 쉽지 않다, 또 회사 다니는 친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 영상 구독해 주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본다라고 하면 진짜 뭐 0.01% 되려나요? 그래서 굉장히 진짜 소수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게 준비가 되는 사람들은 저는 많지 않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라고 봅니다. 나중에 그 부정적으로 봤던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진짜 고가의 이 암호화폐를 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런 경제 상황이 진짜 계속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김도균 님도 그런 내용을 또 써주셨고, 저도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티서 님이 하나 차트를 이제 공유를 해주셨는데, 과거 3대장 차트를 이제 비교를 해보셨대요. 그래서 그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베티서 님이 보여주신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차트를 클릭을 해볼게요. 보시면요, 이게 보라색이 비트코인 차트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이 리플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색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 하늘색이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보시면 지금 베티서님이 얘기해 주시는 건 뭐냐면 이 상승 각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리플 올라오기 전에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먼저 가고 2017년도 상승량 보면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갔고 그 이후에 이더리움이 상승 각도가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올라가다가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상승 각도가 좀 더 비트코인보다는 낮았지만 어찌됐든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따라갔죠.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따라갔고 리플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보다 더 낮은 각도로 상승을 하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물론 이때는 이제 늦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바닥에서 박박 기는 것처럼 이제 보였는데 보시면 그 이후에 한번 슈팅 나올 때 그 상승률을 그 전에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승률을 한 번에 다 따라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고 이게 지금 리플이 지금 보시면 상승하기 전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올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올린 이후에 이 자료를 올려주신 이후에 그 다음에 한 이틀 뒤에 바로 이제 리플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니까 하루 뒤에 바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코린이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코린이라고 계속 코린이라고 하시는데 코린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겸손하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키도운 호구링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저번 상승에서 특징 이번 상승에도 일어날까 기대되는 마음으로 공유해 봅니다. 리플이 저번 2017년 상승 때 20주 이평선과 60주 이평선의 데드크로스 직전 크게 상승하며 돌려버리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20주 이평선과 60주 이평선이 맞물리기 직전 타이밍인데 마침 상승에 대한 기대가 겹치네요. 이번에는 앞으로 2주간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서 이번에도 저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번과 같이 된다면 다음 상승 때도 이러한 움직임을 규칙으로 보고 매매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키도운 호구링님하고 베티터님이 정확하게 예측을 해주셨어요. 지금 리플 올라갈 타이밍이다. 딱 두 분 다 써주셨는데 그 두 분 의견 주셨던 대로 이게 지금 2일 전 써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딱 그 하루 뒤에 바로 이제 리플이 본격적으로 지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구독자분들이 실력이 굉장히 좋으시고 제가 이제 못 보는 부분들까지 다 이렇게 봐주시고 어떻게 보면 다른 그때 단톡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단톡방에 그 방 운영하시는 분이 그분은 오히려 이렇게 데드크로스 나고 이건 리플 올라가지 못한다. 이거 시체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절대 못 올라간다. 뭐 내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방 어떻게 보면 운영하시는 분보다 저는 이제 훨씬 더 실력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리플 차트를 잠깐 키도운 호구링님이 써주셨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아까 이제 20주 이평선과 BTC 마켓에서 60주 이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난 그 타이밍 이후에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 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면 잠깐만요. 차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일봉 차트 제가 요즘에 이제 차트 시간 설명을 못하고 있는데 보시면 일단 일봉 차트에서도 이 15일 이평선 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 15일 이평선 위에 안착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던 하락 추세가 꺾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를 여러분들 거꾸로 뒤집어 보시면 급상승하던 예를 들어서 리플이 하락을 시작하면서 이 상승하던 추세가 꺾였다 라고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 반대로 하락을 하던 이 15일 이평선을 계속 맞고 떨어지던 이 리플이 15일 이평선에 안착을 했다라는 건 이제 앞으로 BTC 마켓에서 리플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키도운 호구링님이 써주신 것처럼 주봉을 보면 지금 보시면요, 이 빨간색이 20주로 고쳐볼게요. 빨간색이 20주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이 60주로 제가 고쳤습니다. 그러면 이 20주와 60주가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났을 때, 이때부터 이제 상승했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주, 60주가 딱 데드크로스가 나고 상승을 했어요. 지금은 이때 이제 골든크로스 났다가 지금 데드크로스가 딱 났죠. 그러면 이때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데드크로스가 날 때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좀 빨리 들어갔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지금 제가 이제 64부터 들어갔습니다. 6400사토시부터 분할로 이제 계속 들어갔는데 그러면 6400사토시가 아니라 지금 이제 키도운 호링님이 얘기해 주셨던 내용을 참고한다라고 하면 한두 주 정도 더 기다렸어도 된다는 거죠.
예. 물론 이제 6400 사토시에 들어가서도 이제 후회하진 않는데, 일단은 이런 걸 우리가 알았다라고 하면, 오히려 데드크로스가 딱 났을 때 그때 들어가도 된다, 이런 걸 또 참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리플이 상승 타이밍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이제 보조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표에서. 앞으로 이제 다음부터 그러면 우리도 이제 볼 때 이걸 이제 이용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마법천사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영상이 길어졌는데, 예. 마법천사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BK 비중이 이제 80%가 넘어 각종 루머들 때문에 고민이 되었는데 며칠 위안을 받습니다. 좀 올라서 이제 아마 위안이 되셨나봐요. 이제 아마 알트코인들을 전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장펑차오가 바이낸스에서 BSB 상장 폐지해서 갑자기 쫙 빠졌고, 또 다른 소문에 BK까지 상장 폐지된다 커더라. 또 몇 달 전에 와이스 레이팅스가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된 코인들은 다 없어질 거라고도 했죠. BK 홀더하면서 많이 흔들리고 불안해서 이더로 2분의 1 잠깐 갔다 다시 오고, 엊그제는 4분의 1 리플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좋은 타이밍에 2일 전에 하셨으니까 잘하신 거죠. 지금 올라왔으니까. 지금 다시 이제 BK 쏘아주니 역시 BK이 비트코인 잡으러 용사냥 가느니 난리네요. 존버하고 있을 때는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내리더니 포트폴리오 구색을 좀 맞춰보려 하니 또 쏴주고, 근데 또 이제 리플이 올라와 줬으니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수익률 면에서는 크게 이제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 와중에 로저버는 트윗에서 6월 4일에 혁명은 시작된다 면서 비트코인 캐시 대 국가들 이라면서 그림을 한 장 올렸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로저버 트위터에서 그 그림을 확인을 해봤어요. 몰랐었는데 저 이제 마법천사님이 알려주셔서 봤습니다. 아마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이 보시면 옛날 예전에 이제 천안문 사태 때 그림을 이제 약간 포토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이 사람이 비트코인 캐시 이 편말을 들고 있고, 이 탱크 앞에 6월 4일 2019년 6월 4일 그리고 중국 위안화, 달러, 유로와 또 영국의 파운드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법정화폐들 대 암호화폐, 약간 뭔가 맞짱을 뜨고 있는 듯한 그런 이제 모습인데, 6월 4일 물론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지, 뭘 의미할까는 이제 6월 4일이 가보면 알겠죠. 가보면 알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혁명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특히 이제 첫 이 탱크 앞에 있는 이게 위안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위안화가 지금 이제 6.92안에 근접해 있는데,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위안화가 7위안을 넘어가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법정화폐들이 화폐 가치가 급격히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지는 그런 순간이 6월 4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6월 4일 날 그 위안화 차트를 한번 보고, 위안화가 만약에 7위안을 돌파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 로저버가 의미한 게 이제 그것이 될 것이고, 그거를 시발점으로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시장으로 저는 돈이 수급이 쫙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브라질 헤아라 그 같이 조금 하락한 거 가지고 브라질 그때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거래량 급증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4,200에서 7,400달러까지 끌어올렸다라고 하면, 그러면 진짜 중국이 들어왔을 때는 저는 상승률은 또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6월 4일 기점으로 차트상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계속 말이 길어지는데 차트상 보면 그 6월 4일이면 앞으로 지금 2주 뒤입니다. 맞나요? 2주? 예, 2주에서 3주. 2주에서 이제 3주 뒤인데 2주에서 3주 뒤가 어떤 모습을 저는 예상을 하느냐 보시면, 지금 이게 시총 차트입니다. 시총 차트고, 앞으로 이제 2주, 지금이 이제 이때라고 하면요, 이때라고 하면 앞으로 2주 뒤, 3주 뒤에 이렇게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으면서 양봉이 크게 뜹니다. 이때 양봉이 뜨면서 어떻게 보면 이 하단 채널의 중심선을 돌파를 시켜줘요. 돌파시키면서 이때부터 주봉으로 거의 두 달간 이렇게 올라갑니다. 보시면 얼마간 상승했냐면요, 봉으로는 10개니까 두 달이 넘네요. 그러니까 두 달하고 한 2주 정도, 이렇게 큰 상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달이 될지 세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큰 상승을 하는데, 그 큰 상승을 하는 그 시작점이 지금 로저버가 암시한 이 6월 4일 혁명이 시작된다. 6월 4일 혁명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거의 어떤 첫 번째 신호탄은 위안화가 시작을
해서 위안화 약세를 시작으로 나머지 법정화폐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이 법정화폐들이 약해진다는 건 뭐냐면 반대로 암호화폐가 강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암호화폐가 올라간다라고 또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법정화폐, 달러든 원화든 뭐 위안화든 이 법정화폐들이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암호화폐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저는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저 안 봤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런 사진을 공유를 해주셔서 같이 이렇게 재밌게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